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하 문명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이렇게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8개로 나누어 보는데, 8개의 그 문화 단위 중에서, 그 중에 5번째가 홍산 문화고, 그 안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는 우아량 유적이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주선은 바로 이제 시기적으로는 하가점, 상층 문화, 또 하가점, 하층 문화와 상층 문화가 있는데, 바로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가 바로 이제 고주선과 같은 시대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냥 가장 먼 문화부터 소개하면은, 이 요하의 문명 속 안에 들어오는 여러 문화가 있는데, 여러 문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화는 바로 이제 소화서 문화입니다. BC 7000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흑룡화 문화, 소화서 문화, 흑룡화 문화, 부화 문화, 조보구 문화,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홍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보고 있고요. 이제 후기에 이제 이 후기 속에 이제 우화량 유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홍산 문화는 바로 초기 국가 단계다, 또는 초급 문명 사회로 진입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연 문화가 나오는데, 소화연 문화는 또는 후홍산 문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가점, 하층 문화는 바로 고주선 건국 시기와 거의 고주선이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고급 문명 사회로 진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초급 문명 사회로, 홍산 문화 시기에는 초급 문명 사회로 진입했다면, 하가점 하층 문화에 들어오면서 고급 문명 사회로 진입했고, 이때는 하가점 하층 문화에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고주선을 예로 든다면, 이때는 이미 강력한 왕권 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연대의 편년은 요하 문명 문화 편년 속의 홍산 문화인데요. 중국 유국상이라는 학자가 발표한 문화 편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물론 이제 학자마다 이 문화를 편년 나누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유국상 교수의 이런 문화 편년을 요즘 대부분 참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산 문화를 설명하기 전에, 유명한 이제 조보구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봉황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7000년에서 6400년 전에 유물로 보고 있는데요. 봉황, 이제 새와, 우리는 이제 새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보구 문화는 이 봉황 형상의 토기가 나왔는데, 이 토기가 바로 뭐 중국 사람들은 이것이 중화 제일봉이다, 중국의 제일 가는 봉황새다, 문양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새 문명은 우리 이제 고주선 문명을 이해하는데, 이 새 토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그 뭐 지역적으로 이제 나눠 보면, 홍산 문화를 중심으로, 홍산 문화는 요 일대인데요. 지역적으로 나누면 뭐 소화서, 뭐 흑룡화, 또 사해, 부화, 이렇게 하가점, 또 조보구, 홍산, 이 홍산 이 일대, 또 소화연, 또는 이렇게 요 일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대릉아, 요하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요 일대가 이제 우리가 홍산 문화라 하지만, 또는 이 작게는 요 일대만 우리가 홍산 문화라 하지만, 또 넓게 이제 광의의 홍산 문화를 얘기할 때는 그냥 통칭해서 그냥 이 일대를 같이 또 이렇게 통칭해서 홍산 문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이쪽에 소화서 문화고요. 지리적으로는 이쪽이 홍산 문화지만, 그래서 이 포괄해서 물론 전체를 포괄하면 요하 문명이지만, 이 같은 이 문화 단위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광의의 뜻으로 그냥 홍산 문화라, 이렇게 우리가 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서 지역의 석기, 옥기, 이 홍산 문화, 이것이 옥기 문화가 아주 이 홍산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중심지를 보면 홍산 문화를 설명하는 주요 중심지는 여기 이 일대가 이제 적봉이고요. 적봉 또 우아량, 또 나사대, 또 부신, 이 윤영성 일대에 조양을 중심으로 신양의 서쪽. 그래서 요 일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요하 문명 가운데의 홍산 문화의 중심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지도로 보면 각종의 이제 유물들이 출토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조보구에 아까 봉황새 토기가 있었다고 했죠. 또 이러한 또 소화새에서 이런 토기가 나오고요. 또 사해에서도 이런 옥결, 귀걸이 이런 옥기가 나오고요. 또 여기가 바로 이제 우화량입니다. 또 소화연 이런 좀 새 모양의 토기가 있죠. 또 홍산 문화에서는 이거 채문 토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홍산, 소화연, 우화량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도 하가점이고 옹호특기에서는 바로 유명한 이 시자용을 바로 이제 그 옹호특기에서 나온 유명한 홍산 어떤 의미에서 홍산 오옥기를 뭐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분포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산문화는 중국 내몽고 아까 적봉 말씀드렸죠. 적봉의 홍산을 중심으로 요서 지역에서 생성된 신석 시대의 문화 집합체를 말한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에는 적봉 홍산 유적, 우화량 유적, 동산치 유적 등 여러 유적을 포괄해서 홍산 문화를 하고 있고요. 그 중심지는 바로 적봉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봉이라는 말의 이제 적봉이라는 지명이 홍산 문화를 설명할 때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홍산 문화 발굴의 역사를 잠시 보면 이 에밀 리쌍이라는 이분이 홍산 문화 지금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발굴하고 한 것이 바로 이제 홍산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홍산 문화의 발굴은 서양 그 수메르 문화의 필적할 수 있는 대발굴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서양 문화의 뿌리 있는 수메르 문명과 함께 20세기 동부가 최대의 발굴 사건이 바로 홍산 문화의 발굴이다. 그래서 프랑스 예수의 신부이자 이학 박사인 에밀 리쌍이 1919년 내몽고 파린 우기 또 적봉 조양 등에서 이것을 방문해서 홍산 문화를 처음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919년에 이제 그 일대를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1922년에 공식으로 이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홍산 문화라는 이름은 없었지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 지역 그 문화가 바로 홍산 문화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급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1922년으로 소급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에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양계초의 아들, 양사영이 이 고고학자가 1934년에 요소 지역 신석기 문화 및 홍산 문화에 관한 열화 고고 보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열화는 바로 승덕 이 일대인데요. 열화는 승덕인데 여기서 이제 정식으로 열화 지역, 그러니까 승덕 그 고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바로 이때 요소 지역의 이 문화 이것이 결국 지금 보니까 바로 홍산 문화에 대한 보고서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홍산문화라는 이름은 윤달이라는 학자가 홍산문화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윤달이라는 학자가 1955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홍산문화라는 이 이름이 나온 것은 1955년 1955년 경이고요. 이름을 지은 사람은 윤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끊임없이 이 적봉 일대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1938년 적봉 홍산후라는 이 보고서가 나왔죠. 그 이름이 적봉 홍산후입니다. 물론 1938년이니까 이때까지도 홍산 문화라는 이름이 생긴 건 아니죠. 이런 책은 나왔지만은 문화라는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이 윤달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홍산 문화라는 이름이 이제 정해지면서 이제 홍산 문화라는 이름이 보편화된 거고요. 이때까지 1938년까지도 하더라도 그냥 지명으로서의 적봉 홍산 후, 적봉 홍산 뒤에서 발굴된 유적 유물에 대한 보고서가 되겠고요. 결과론적으로 이때는 홍산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적봉 제1기 문화, 적봉 제2기 문화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적봉 제1기 문화가 바로 홍산문화였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꾸로 소급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홍산문화의 편년은 앞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홍산문화는 기원전 4500년에서부터 3000년 이때는 동석병용기였다 이렇게 보고요. 이 홍산문화의 또 하나의 핵심 문화라 할 수 있는 우아량 유적은 기원전 3500년에서 기원전 3000년 이렇게 보고 있죠. 이때가 바로 초급 문명 사로의 초급 문명 사회로 진입한 단계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가점 하층문화는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으로 이렇게 지금 연대 편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하 문명을 설명했고요. 요하 문명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홍산 문화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아량 유적입니다. 그래서 요하 문명, 그 다음에 홍산 문화, 그 다음에 우아량 유적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광희의 요하 문명 속에 들어있는 홍산 문화, 그 홍산 문화 속에 들어있는 우아량 유적 요 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요하 문명과 홍산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홍산 문화의 모든 홍산 문화를 압축해 놓은 홍산 문화의 축소판이면서 동시에 요하 문명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홍산 문화의 우아량 유적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역적으로는 바로 이곳이 이제 대릉하 조양이지요. 그 다음에 이 일대인데, 이 일대가 이제 홍산 문화의 중심지로서 바로 우아량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릉하의 상류 쪽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이제 동산치가 있습니다. 동산치 우아량이 홍산 문화의 하나의 그 중심지라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홍산 문화의 핵심을 핵이라 할 수 있는 이 우아량 유지가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바로 조양의 서쪽입니다. 대릉하 유역이죠. 적봉은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적봉, 이 적봉은 바로 그 북쪽에 우아량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북쪽, 적봉, 또 홍산, 또 우아량, 동산치 이것은 이게 우리가 홍산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아량 유적이 중요하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신 묘당에서 여신의 이 사람의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른 유적 유물 물론 다 중요한데 옥기가 나오고 다 중요한데 이 사당에서 이 여신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아량 유적이 중요한 것이죠. 그 우아량 유적에는 여러 개의 유적, 예를 들어 1지점, 2지점, 3지점, 5지점, 또는 13지점, 16지점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1점이 바로 이제 이 여신묘, 이 여신묘는 사당묘자입니다. 이 여신의 사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게 사당이거든요. 여신묘 이 안에서 바로 이 흙 더미 속에서 이러한 여신상이 출토가 됐죠. 이 여신상이 출토됨으로써 온 세상에 이제 우아량이라는 지명이 알려지게 되고 그 우아량 유적이 알려지게 되고 홍산 문화가 알려지게 되고 요하 문명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얼굴 바로 이게 복원한 이 출토된 이 여신상을 복원한 모양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여신상은 내용을 보면은 여신상의 머리 두상은 비록 머리 꼭대기 상부 주요 부분이 좀 이 부분이 좀 상했어요. 이 부분이 상해서 아직 여기는 복원이 안 됐는데요. 상해서 없어졌고 왼쪽 귀가 끊어졌어요. 왼쪽 귀가 약간 끊어졌어요. 여기는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끊어져 있고, 아랫입술은 조금 탈락했어요. 여기는 지금 없지요. 또 왼쪽 볼과 코 부분에 금이 갔지만 얼굴 전체는 온전하게 보존돼요. 물론 약간 이렇게 금이 가고 했지만 얼굴 전체적인 형상은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 여신상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이 여신수상의 현존 높이는 22.5cm입니다. 그 얼굴 넓이는 16.5가 되겠고요. 두 귀 사이 거리는 23.5. 그래서 눈 주위 길이는 6.2. 두 눈 간격은 3cm. 이렇게 해서 거의 원형 모습을 갖추고 있다 보겠습니다. 이 재질은 황토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여신묘 사당의 구조입니다. 사당의 구조인데 여기가 북실이고 남단실인데요. 아니 남실이고 남단실인데요. 이 여신 이 상이 바로 요 일대에서 이제 출토되었죠. 그래서 이 제1점, 오화량 유자는 여러 지점이 있는데, 제1점의 여신묘, 묘자는 사당묘자입니다. 사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당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신전을 봉안한 것이죠. 그래서 신으로서의 여신이 모셔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사당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상상을 해본다면 그 여신상은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다. 이 여신상의 모습은 다른 모습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형상, 가부좌를 한 이런 형상으로 앉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곳에서는 그 신전과 또 신전 바깥에서는 이러한 어느 종교적 수행 또는 어떤 집단적인 제사 문화가 행해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화량에 또 유명한 또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제 제2지점입니다. 아까는 여신 사당이 있었던 곳은 제1지점이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제2지점입니다. 이 제2지점은 많은 옥기가 나왔고, 여기가 바로 제사 의식을 행한 제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총별로 보면 여기는 1호총이라 하고, 여기는 2호총이라 하고, 여기는 3호총이라고 하고, 여기는 4호총, 또 여기는 4호총, 또 5호총, 6호총 이렇게 해서 여섯 무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2호총에는 제단, 총의 어떤 완벽한 적석총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고요. 제 3호총에는 원형 제단,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 3단의 원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바깥으로 하나, 안으로 하나, 가운데 하나. 그래서 그렇다면은 3단의 층층의 어떤 그 원형 재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화량의 그 언덕에는 바로 이렇게 이러한 고대 어떤 무덤도 무덤이지만 무덤과 함께 어떤 거대한 종교 의례들이 행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점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모양입니다. 2호총, 총이죠. 무덤이죠. 이런 모양으로 아주 적석총의 완벽한 모양의 적석총을 형성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자세히 보면 바로 그 3호총이죠. 3단의 원형 재단이고, 이 길이는 아마 22m로 좀 재보면 현재 22m 나오고, 이렇게 해서 1단, 2단, 3단 이런 모습으로 원형 재단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원형 재단, 이 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하늘 제사 문화, 천재 문화, 종교 의례 등이 행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무덤총이고, 여기는 재단단이고, 그래서 사당, 묘가 있었고, 사당 묘자가 있었고, 여기는 무덤총이 있고, 여기는 재단단이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단묘총이라는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문화를 형성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결국 우리가 요하 문명이 왜 중요한가? 요하 문명은 물론 요하 문명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요하 문명을 설명할 때 빼놓지 말고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고주선 문명과의 관계입니다. 이 고주선 문명과의 관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요하 문명이 우리한테 거기에 황금 보화가 있고 훌륭한 옥기 문화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고주선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그 요하 문명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있는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과 고주선 문명과 우리가 물론 어떻게든지 직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요하 문명 우리가 고주선과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하 문명을 중요시하고 또 요하 문명을 통해서 고주선 문명을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가장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요하 문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것이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요하 문명 속에는 홍산 문화가 들어있고 또 홍산 문화 속에는 오하량 유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하 문명은 동북아 최초의 신석기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요하 문명을 중국 사람들이 너무 중국화 일변도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한테는 역사 왜곡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하 문명을 대할 때는 냉정하게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걸 대비하고 극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짐을 우리가 안으면서 요하 문명을 대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주선 문명 뭐냐? 홍산 문화의 한강 문화와 신석기 문화를 합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홍산 문화 플러스 한강 문화, 그 다음에 신석기 문화를 합해서 우리는 고주선 문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주선 문명은 홍산뿐만 아니라 서울 한강의 한강 문화까지도, 한강과 대동강 문화까지도 포괄해서 우리가 고주선 문명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이죠. 이런 설명에 비해서 물론 윤내현 교수는 물론 고주선 문명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윤내현 교수의 경우는 환웅과 곰녀가 결혼한 시대, 이때를 홍산 문화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에서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3단계로 역사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윤내현 교수는 환웅 다음에 곰녀, 그 웅녀 시대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웅과 웅녀 시대 그 사이에, 환웅과 웅녀가 결혼한 시대 그 사이를 좀 나누어서 독립해서 그냥 우리가 포괄적으로 환웅 시대라 하지 말고 환웅 시대에 다시 환웅과 웅녀가 결합한 시대로 나누어서 볼 때 그 시대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홍산 문화 또는 오하량 유적과 우리가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틈이 하나에게 자료가 제공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윤내현 교수님은 그렇게 홍산 문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고주선 연구를 쓸 때만 하더라도 1994년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홍산 문화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은 안 하셨지만, 아무튼 지금 윤내현 교수가 설명한 환웅과 곰이 결합하는 그 중간지대, 그러니까 환웅과 단군의 중간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홍산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물론 홍산 문화를 보면은 우리 역사를 보면 환웅의 신시 시대가 해당이 됩니다. 환웅의 신시가 여기 신시 배달국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그 사이에 있는 그 환웅과 단군의 중간시대, 결국 환웅과 웅녀에 결합한 그 이후 시대는 결국 하나의 우하량 유적 시대와 거의 동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바로 그 우하량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단묘총, 제단과 사당과 무덤, 특히 이 무덤은 적석총입니다. 이 적석총이 바로 고주선 문명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적석총, 이 세 가지의 삼위일체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고주선의 종교의례의 어떤 전통, 고주선 문화의 어떤 종교 문화든 천재 문화든 전반적인 고주선의 어떤 그 정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단묘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이러한 단묘총의 3요소를 모두 갖춘 것이 바로 우하량 유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하량 유적은 또 바로 홍산 문화의 핵심이 우하량 유적이죠.
그래서 홍산 문화 중에서 우아량 유적은 특히 우리 고조선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히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우아량 유적에 나와 있는 갖가지 그 옥기들을 분석을 해보면, 물론 여러 형태의 동물, 금수에 관한 여러 형태들의 옥기가 나오지만,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새 토템과 곰 토템입니다. 그러니까 새 토템을 상징하는 옥기, 새와 관계되는 옥기, 또 곰을 상징하는 옥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토템과 곰 토템이 아니겠느냐. 물론 우리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역사로서의 그 단군 신화를 보면은 곰과 곰 토템과 범 토템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물론 삼국유사에는 새 관계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문헌상으로 보면은 곰 토템과 이제 범 토템 또는 곰 토템 부족 또는 범 토템 부족이 삼국유사에 등장하지만, 새 토템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토템이 이제 이 우아량 유적에 새를 상징하는 토템물이 많은 것은, 결국 이 새 토템은 환웅과 관계되는 토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단수 나무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나무에는 반드시 새가 내려오게 되죠. 근데 우리 삼국유사에는 그 신단수에 하강을 했는데 새가 내려온 모습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곰과 곰토템과 범토템 두 가지 요소만 설명하고 있어서 이 새 토템에 관한 어떤 신화적 요소가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우아량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우아량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대에는 새 토템과 곰 토템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새 토템은 바로 환웅과 곰녀, 웅족을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토템은 환웅과 우리가 설명해서 연계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바로 곰 토템은 곰녀, 웅녀와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웅과 곰녀가 등장하는 이 우아량 유적은 우리 상고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사 유물이다, 역사 유적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우리 한국사를 우아량 유적, 홍산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고조선의 역사를 해석하지 않고, 아니면 분리해서 홍산문화를 띄워놓고 요하문명을 띄워놓고 우아량 유적을 띄워놓고 분리해서 한국사를 해석하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훌륭한 역사 유적유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유적유물을 통해서 우리 한국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한국사를 작게 보고 좁게 보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강단 사학계가 사관을 넓혀서 좀 더 주체적인 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산문화, 우아량 유적은 우리 상고사를 더욱더 넓게 깊이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하문명을 통해서 홍산문화를 설명했고, 그 홍산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우아량 유적까지 깊이 있게는 설명을 못했고요. 요약식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요하문명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홍산문화, 특히 이제 우아량 유적을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고조선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산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또 홍산문화를 우리와 연계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우아량 유적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아량 유적에 들어있는 바로 단, 묘, 총은 우리 고조선 문화, 고조선 문명의 핵심적인
유물로서의 유물 3요소다. 유물로서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데 반드시 참고하고 또 기초가 되는 그 3요소가 바로 단묘총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유화문명 그리고 홍산문화 그 속에 되어 있는 고조선 문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